네, 반갑습니다. 마음디자인 TV, 마음디자인은 한마음입니다. 부부 셀프 힐링, 홈스쿨링 영상을 연속으로 보내드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반론을 리플로 다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어떤 영상인데 그러냐고요? 네, 배우자의 외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또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피해 배우자가 가해 배우자의 외도를 받아들인 후에 가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이런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의 리플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이 강을 건너야 네, 부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외도한 배우자와 다시 살기로 했다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끝내고 말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언젠가까지는 사실은 받아들였다 혹은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 그 생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외도를 받아들인다? 네, 어렵고 무거운 주제죠. 피해 배우자들이 화나 분노가 솟구칠 수 있는 주제라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삶에서 받아들였던 경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을 받아들였던 경험? 네, 우리는 이런 게 한두 차례 다 있었을 겁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장애나 암이나 등등등 내 몸이나 이런데 네, 불치의 질환이 오거나 네,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거나 네, 이런 것을 혹시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나요? 또 자신의 실수나 자녀의 실수, 타인의 실수, 자신의 실패, 자녀의 실패 이런 것을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나요? 부모에 돌아가셨던 것, 어린 시절의 상처, 트라우마, 어린 시절에 폭력을 행사한 부모님이나 친구, 동료의 배신, 상처를 받아왔지만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은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네, 우리 삶에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네, 실패와 배신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담담해졌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만약 우리가 살아왔을 때 만났던 그 모든 일들, 우리 힘들었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억울함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그 현상들의 일거수일투족의 이미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면 우리 가슴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미 그런 의미로 보면 받아들이면 삶의 기술이지요. 존재의 기술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굴복하거나 체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좌절이나 순응 이런 건 더더욱 아니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당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고로 몸을 심하게 다치고 투자에 손실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 들였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입었죠. 한때는 삶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자신의 한 맺힌 이런 것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인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탓하고 의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자신 앞에 펼쳐진 또 다른 삶을 새롭게
이 사람이 지난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이 그럴만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의 주체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기술, 삶의 기술이지요. 이게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서요, 받아들임은 외도의 가해 배우자가 아니라 피해 배우자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부부가 헤어지지 않는 한, 또 헤어질 수 없는 한,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면, 부부는 배우자의 외도로 분노 조절 과정이나 수치심의 극복 과정, 의심과 불안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가해 배우자가 수치심에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비난과 혐오, 굴복을 강요합니다. 감정을 반복적으로 폭발하고 끝없는 취조와 자백을 강요하고 고백을 받고 단서를 찾아내죠. 이런 현상으로 피해 배우자의 분노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부부가 헤어지지 못하거나 헤어질 수 없고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면서 이런 취조 행위가 끝없이 반복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 끝없는 반복이 부부와 가족 전체의 삶을 파괴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반복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 부부는 이 반복의 고통을 끝낼 만한 출구가 필요한데, 그 출구 중에 가장 강력한 출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이랍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이 용어상 어떤 오해를 품고 있어요. 이 오해는 피해 배우자가 외도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피해 배우자는 이 분노나 수치심을 치유하지 못하는데 그를 받아들이려 하는 것은 가해 배우자를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해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외도의 가해 배우자는요, 지금 자신 올가매는 이 심리적 스트레스의 연속 사슬에서 풀려나기를 아주 갈망하지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면 가해 배우자를 옹호하는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킨다고요. 피해 배우자는 자신의 분노, 수치심, 자존감자, 삶의 의미 상실 같은 걸 호소하고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는데, 받아들이면 그것을 그만두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외도의 받아들임은 현 상태를 유지하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 상태를 받아들인다는 건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받아들이면 뭔가요? 이런 결핍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외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외도 해결의 출구가 막힌 부부의 마음에 새롭고 넓고 큰 공간 하나 만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있었던 외도의 받아들임은 외도에 관한 지금의 문제를 부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삶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전진 기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외도 상담이 외도의 반성과 재발 방지, 외도의 근절로 문제를 대하는 반면, 받아들임은 당연히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부부의 새로운 삶을 만든 기회로 이 외도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임은 일반적인 외도 회복과는 전혀 다른 제안을 하는 거랍니다. 받아들임의 둘째 포인트는 외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부가 반복하는 분노 표출, 비난, 혐오, 끝없는 취조, 자백, 강요, 단서 찾기, 추적, 이런 것들이 외도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부부가 바라는 좋아하는 부부의 삶에 정반대 효과를 내곤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요, 피해 배우자가
나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믿음과 확신, 나는 이런 가정을 손에서 놓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외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면 맥락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부부 자신들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동안 불가능했던 새로운 부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이유로든 헤어지지 않고 사는 부부, 헤어질 수 없어서 사는 부부가 계시다면 이제 부부는 타협할 수 없는 외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들임의 마음의 기술이 이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가해 배우자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외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인 자아의 사망과 심적인 자아의 소멸을 뛰어넘는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피해 배우자의 받아들임은 가해 배우자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가해 배우자의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소통의 변화가 함께해야 피해 배우자의 받아들임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와 함께 상처를 극복하고 부부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성숙한 사랑의 길로 한 발 더 내디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부부관계에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해요. 그리고 부부의 삶의 의미나 존재의 의미를 함께 나누시고 더 좋은 부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배우자의 외도로 우리 부부의 기억과 추억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지만 받아들임과 그것을 떠받치는 가해 배우자의 의식의 변형이 만나서 부부관계가 복원이 되면 그 쓰레기통에 버려드렸던 기억과 추억도 복원됩니다. 부부의 삶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희망을 품으시고 받아들임과 그것을 떠받치는 가해 배우자의 행동, 태도, 소통의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